아무래도 현재 중국 경제 상황도 그렇고 나빠질 일밖에 더 있겠니?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자. 여기 미국의 한 상류층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평소 알아서 척척 해내던 똑똑한 아들에게 간섭하지 않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본인의 진로에 대한 중요한 시점에서 모든 걸 바꿀 큰 결단을 내리기까지 본인의 선택에 대해 고민스러워 사연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던 슐리반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25살 학생이죠. 재작년 봄, 저는 국제 경험을 쌓고자 중국 광동공업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죠. 미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기회였으니까요.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설계 혹은 CPU, GPU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실제 제 전공과 유사한 직무인 제조 분야 회사는 미국보다 다른 외국계 회사들이 더 유명하답니다. 사실 처음에는 중국행을 망설이기도 했어요. 반도체 제조 분야는 당연히 대만의 TSMC를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미국 교환학생에 대한 중국 대학, 특히 광둥시에 위치한 광둥공업대는 교환학생에 대한 파격적인 장학금 대우와 비록 계약직이긴 하지만 실제 선임연구원에 맞먹는 인턴 연봉까지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 남들이 다 선택하는 대만행보다 중국행을 택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죠. 광동에 도착한 첫날, 저는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캠퍼스는 활기가 넘쳤고 학생들은 모두 열정적으로 보였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곧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매우 흥미로웠죠. 특히 현지 학생들의 도움이 컸어요. 그들의 친절함과 열정은 제가 빠르게 적응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광동공업대학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인 선전시의 화웨이에서의 인턴십은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에 관한 직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는 제가 늘 관심 있어 하던 분야였죠.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직접 볼 수 있어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처음 연구소에 들어섰을 때의 그 흥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최첨단 장비들과 열정적인 연구원들로 가득 찬 공간은 마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으로 인한 긴장감이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정책이 제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동료들과의 대화 주제도 주로 이 문제였습니다. 회의 때마다 미국의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성능 칩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장비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연구 진행에 큰 지장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때로는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제 정세가 기술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끈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었죠. 반도체 굴기라는 목표 아래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정부와 기업이 하나 되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미국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고민은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국가 이익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은 제게 글로벌 기술 경쟁의 현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과학적 성과를 넘어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는 제 세계관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부품 생산을 넘어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이는 제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죠. 결국 이 경험은 제게 국제 정세와 기술 산업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지는 환경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이는 제가 앞으로 연구자로서 또는 엔지니어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에 대한 열정은 더욱 커졌고
동시에 글로벌 시각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화웨이에서의 인턴십이 한창이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필리핀을 강타한 슈퍼태풍 야기가 중국 남부로 접근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왔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날씨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태풍의 위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중국에 2차례 상륙했습니다. 하이난과 광동 지역 등에서 최소 2명이 숨졌고 100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특히 태풍의 강도에 대한 설명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태풍 중심 부근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70m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초속 40m만 되어도 주행 중인 트럭이 넘어지고 고정되지 않은 건축물의 지붕이 벗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m라니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해서 날씨 정보를 확인했죠. 회의 중에도 태풍 이야기가 주된 화제였습니다. 어떤 동료는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고 했고 또 다른 동료는 집의 창문을 보강하느라 밤을 새웠다고 했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허리케인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강력한 태풍은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낯선 나라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 더욱 두려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진행 중이던 반도체 미세 공정 프로젝트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태풍이 우리 연구소를 강타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파괴적일 것이었죠. 반도체 제조는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한 작업이라 미세한 진동에도 큰 영향을 받거든요. 초속 70m의 강풍은 말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한 정전이나 습도, 변화만으로도 수개월간의 연구 결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료 엔지니어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태풍이 우리 클린룸을 강타하면 끝이야. 먼지 입자 하나로도 십수백 개가 불량 처리될 수 있는데 태풍이 몰고 오는 먼지와 습기는 상상도 하기 싫어. 그의 말을 들으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가 개발 중이던 3나노 공정은 머리카락 굵기의 6만 분의 1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한데 이런 초정밀 공정이 태풍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게다가 반도체 장비들은 대부분 정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순간적인 전력 불안정으로도 장비가 고장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비상 발전기를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풍이 다가오면서 도시의 모습도 변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신 군인들과 소방관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2만 명의 소방관과 군인 등을 동원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났죠. 교통 상황도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일본 항공 등에서 규슈 지역을 오가는 항공기 구심의 편의 결항을 발표했고 규슈 지역 신칸센의 일부 구간 운행도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만약 대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저는 극도의 불안감에 일주일간의 연차를 내고 미국으로 일시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인턴십을 중단하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고 동료들을 두고 떠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텅 빈 도로, 굳게 닫힌 상점들, 그리고 군데군데 보이는 대피 안내문들. 이런 광경을 보니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다행히 비행기는 예정대로 출발했고 저는 무사히 미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중국에 남아있는 동료들과 친구들이 걱정되었거든요. 미국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중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의 피해 상황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곳곳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정확한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는데 위세가 워낙 강해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번 경험은 저에게 자연의 위력과 인간의 취약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죠. 또한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때 이런 자연재해나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경험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위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죠.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 경험이 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미국 대선 관련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후보들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죠. 해리스 부통령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발언들이 그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진지한 태도와 구체적인 언급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거죠. 이 뉴스를 계기로 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 반도체라고 하면 그저 메모리 칩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TSMC가 주도하는 파운드리 시장이나 인텔, AMD가 강세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여겼었죠.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단순히 시장 점유율만 높은 게 아니라 기술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HBM 기술에 대해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기술이 AI와 빅데이터 처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한 전문가의 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HBM은 현재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까지 합치면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90%에 달합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한국 기업들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단순히 미국이 대만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키워준 것으로만 생각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된 거죠. 더 나아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보면서 국제 정세와 산업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깨달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호기심과 열정도 불러일으켰죠.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보는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넓은 시야로 이 산업을 바라보고 다양한 국가와 기업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며 공부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편견을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중국 화웨이에서의 인턴십 경험과 최근 얻게 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은 저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하게 된 것이죠. 화웨이에서 일하면서 저는 첨단 기술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보고 배운 것들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양국의 갈등이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동료가 경쟁사의 기밀 문서를 불법적으로 입수하는 것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것이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 사건은 저를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목격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과연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런 행위들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 윤리적인 방법만으로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술 발전과 윤리적 가치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되었죠. 이 경험은 제가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러던 중 최근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제 시야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욱이 한국 기업들이 윤리 경영을 강조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려 노력한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특히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핵심이 되는 HBM 기술에서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 그리고 그 속에서 꾸준히 기술력을 발전시켜온 한국 기업들의 노력이 대단해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반도체 회사가 외국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다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일한다는 것은 제 인생의 큰 변화를 의미했으니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특히 반도체 산업의 발전 과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알아갈수록 한국에 대한 매력을 더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초기에는 기술을 따라가기 바빴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오른 것이 놀라웠어요. 또한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여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과감하게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고민의 과정에서 저는 우연히 한국계 미국인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한국의 반도체 회사로 이직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의 조언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던 한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할 거야. 기술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새로운 문화와 사고방식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정말 뜨거운 시기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조언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결국 저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이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한국계 미국인 선배와 이미 한국 반도체 회사에 입사해 일하고 계신 하버드 선배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경험담은 정말 값진 자산이 되었어요.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조언을 얻었죠. 한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던 한국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야. 하지만 그만큼 업무가 빠르니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해. 그리고 한국어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아. 한국인들은 영어를 정말 잘해. 나도 한국 와서 별로 한국말을 써본 적이 없을 정도라니까. 이런 조언들 덕분에 저는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 기술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최신 논문들을 읽고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지식을 쌓았어요. 특히 삼성전자 연구원들의 논문과 기술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 반도체 기술의 최전선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제가 어떤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죠. 이 모든 준비 과정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싶다는 꿈, 그리고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죠.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지만 제 가슴속에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모험이 어떻게 펼쳐질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전합니다. 오늘 이던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차오르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하버드 대학생 밀러 씨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